일단 공천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친문 세력들이 지금 이낙연의 신당으로 합류하지 않겠냐. 이게 네.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표 주자가 이제 고민정의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. 그래서 고민정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. 지금까지 그 고민정이 민주당에서 어떤 지금 포지션에 있는지 몇 가지 멘트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임종석, 고민정 이게 지금 세트로 돼가지고 추미애랑 친명 쪽으로 더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고 네, 있습니다. 추미애가 이제 선봉이 돼서 임종석을 깎고 네네. 임종석이 이제 맞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들이 다 까는 분위기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서 이제 고민정이 임종석 편을 들었어요. 근데 사실 고민정은 임종석 편을 들면 안 되지 않나? 왜냐하면 근데 뭘 둘이 같은 친문이긴 한데 그 우리 고민정한테 순결이라는 그런 문재인의 순결이라는 그런 좀 정말 좋지 않은 여성으로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별명이 붙은 게 다 임종석 때문이잖아. 그렇죠. 근데, 임종석이 그때 예. 선거 나가가지고 예. 그 얘기했었죠. 그러니까 보통 있잖아요. 만약에 우리 송 대표가 문재인의 순결이라고 고민정한테 했으면 벌써 고소했었겠죠. 벌써 예. 고소당했을 거고 아주 팔짝팔짝 뛸 인간이 자기 편이 그랬다는 이유로 이걸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편을 들잖아. 난 이런 게 참 싫어. 그러니까 아니 팸이면 사람이 누가 말하던 같이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러니까요. 최강욱이 앙컷이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선배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이게 뭐야? 정상적이라 아니 그러니까 암컷이라는 발언은 진짜 모욕적인 그러니까 뭐 팸이 어떤 정책보다 더 모욕적인 발언인데 고민정은 이런 식이잖아 항상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박원순 때도 그 여자가 뭐 2차 가해 당하는데도 그냥 그걸 갖다 이렇게 말했잖아. 뭐 아니 그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난 이렇게 선택적인 그런 페미니스트 너무 싫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민정의 입지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뭐 추미애가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했었죠. 대놓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.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게 임종석과 노영민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. 네. 그렇게 이제 좀 비판을 했었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쳤어요. 맞장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비판을 했죠. 네. 추 전 장관의 기억 편집이 심하다.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.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. 이렇게까지도 최근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만 이번에 이제 추미애가 마찬가지로 내가 윤석열을 키웠다고 한심한 소리다. 이렇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친명과 친문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때 민 대표님의 고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때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. 겉으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친문이랑 손을 잡고 문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사실 뭐 지금 추미애가 됐거나 개딸들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의 뜻이 없고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앞에서는 뭔가 친문들을 보살펴주는 것 같은 포지션이지만 실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런 추미애 같은 사냥개를 내보내가지고 계속 고민정이나 임종석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분석을 좀 하더라고요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네, 근데 추미애 얘기를 좀 하자면, 네. 근데 추미애도 자기가 이제 그 김두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그 윤 대통령 그 정권 교체에 가장 공헌이 큰 게 사실 추미애가 맞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추미애가 윤 대통령 되고 나서 SNS를 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거 기억나십니까? 왜냐면 자기도 이제 얼굴이 있으니까 낯짝이 있으니까 안 한 건데. 그러다가 이제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제 복귀해서 갑자기 이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무슨 문재인 대통령 까고 그렇죠. 정말 있잖아요. 정치판에 뭐 원래 정치판이라는 게 의리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어도 좀 추미애는 해도 너무합니다. 그러니까 더구나 5선 정도 한 사람이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이 국회의원 한 자리 때문에 저렇게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난 저러는 것도 너무 추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요. 정말 고민정도 그렇지만 추미애도 진짜. 그러니까 급이 안 된 애들끼리 막 노는데 근데 민주당의 최고위원 한번 누군지 다 알아요? 고민정, 서영교, 뭐 장경태, 뭐 이런 애들 있잖아. 네네네.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 아닙니까? 그렇죠. 장경태는 요즘 또 조용하네요. 경태? 경태 뭐 요즘 뭐 하는지 아니야 모르겠네. 경태 스타벅스 때 맹활약해서 얼마 전 스타벅스 또 경태가 또 얘기한 거예요. 아니 서민들이 왜 못 가냐고. 야. 누구나 서민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막 교수님도 갈 수 주장했어. 있잖아요. 그렇죠. 여러분 저는 서민은 아니죠. 우리 성 대표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데 아, 전 그럼요. 서민이 전 서민이 아니고 네네. 그러니까 스타벅스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
그 이디야가 있으면 어. 이디야를 가지 사실. 그러니까 저는 못 가는 그런 게 아니야. 저는 그게 누가 약간 저한테 물어보기래. 아 교수님 뭐 맨날 스타벅스 가시잖아요. 내가? 네. 아니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어. 여기 네. 맨날 오냐? 내 이거 여러분 이거 물이야 물 요새 제가 스타벅스 커피 교수님 얼마나 근검 절약하시는지 이거 좀 보여주세요, 교수님. 이거 네, 여기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에 교수님이 이제 그 컵에다가 이렇게 서민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교수님이 쓰십니다. 오늘 이제 네. 여기서 방송 한번 더 할 건데 네. 이 컵으로 하루를 하려고 이 얼마나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이 근검 절약. 그렇습니다. 지금의 서민을 만들었던 근검 절약. 네.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가 그러면 일단 광진 의뢰에서 오선했잖아요, 그렇죠? 광진 을인데 지금 뭐 이제 여기 동작을 나온다고 뭐 얘기가 막 있잖아. 동작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광진을에 또 나갈 수도 있고요. 또 뭐 어떻게 근데 바뀔 수는 있습니다. 광진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추미애니까 가능하긴 하겠지만, 그러니까 봐봐요 5선쯤 하고 당 대표까지 한 놈이 이제 고민정한테 지역구 줘서 고민정이 이제 먹었잖아, 지역구를 먹었잖아. 그렇죠. 근데 다시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참 없어 보여. 없어 보이는데 추미애만 하지 않을까요? 추미애만 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강호의 도리를 봤을 때 제가 고민정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런 애는 국회의원 자기가 없다 생각하지만, 네네. 야 추미애가 다시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대체 뭐가 큰 정치고 뭐 정말 너무너무 얘네들 보면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 나와요. 진짜. 아니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가 페이스북에 쓴 글 보면은 마틴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한창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가 막 징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징계 근거가 된 중대한 불법이 해임할 정도로 심각했는데도 이를 엄호했던 그들의 착시와 착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추미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2심에서 뒤집혔잖아요. 그렇죠. 2심에 뒤집기. 1심에서 같은 경우는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나왔다가 2심에서 뒤집혀가지고 그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이미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네. 그 중대한 불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,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 판사의 성향을 알아서 거기 대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떤 시기일 때 유죄를 많이 준하를 갖고 언론을 가지고 이제 언론 스크린을 통해서 이걸 공부하는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게 이게 판사 사찰이래. 언론에 다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 이걸 가지고 판사가 1심에서 이걸 갖고 이제 막 징계는 정당했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냥 판사들이 저는 판사를 갑질로 봐요, 갑질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. 변호사도 판사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거 봐서 뭐 거기 동창으로 정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. 그렇게 하고 판사 성향 따지는 건 다 마찬가지고. 아니 심판이 있다고 하면 심판의 성향을 좀 봐서 뭐 백태클 같은 거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이게 뭐가 사찰이야. 정보를 미리 수집. 이걸 갖고 유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재판 다 불법이에요. 근데 이걸 갖다 중대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 추미애가 사실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가 자신 없으니까 막 이상한 애들 자기 사람 끌어들여 갖고 막 징계에 동원하고 막 그랬잖아요. 뭐 박은정 같은 애 동원하고 네. 이랬던 애가 지금 마치 중대한 불법 해임할 정도로 심각했다. 근데 왜 문재인은 왜 해임 안 했을까? 거기에다가 해임을 했으면은 그때 국민 여론상 완전히 그냥 문재인 욕 먹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. 그렇죠. 거기에다가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. 검찰총장 윤은 민정수석 조국이 유재수를 감찰만 하고 수사 의뢰는 안 했다고 펄쩍 뛰면서 조국을 기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소를 해서 조국 같은 경우는 감찰 무마에 대해서 1심, 2심에서 전부 다 그렇죠.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정당한 기소였다라는 거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왜 도대체 추미애가 이 애국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듯이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.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법을 모를 수가 있을까 정도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이건 내로남불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좀 내로남불보다 더 심한 말 없나? 뭐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. 예. 네,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제 공천 결과가 나오면 설이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2월 말 되면 정리가 이제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좀 공천 못 받은 네. 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는
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민주당이 분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뭐 추미애 쪽에서 개딸들 쪽에서 임종석이랑 고민정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그 겉으로는 이렇게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. 지난 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써놨죠.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뭐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라고는 하지만 네. 이거야 뭐 이재명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잖아요. 지금까지. 그렇죠. 개딸들이 뭐 이렇게 막 설치고 댕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심 원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했던 거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민주당은 분열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총선 때니까 이재명 이렇게 말하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비슷한 적이 없어. 당내 화합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. 그리고 맞습니다. 사실 공천도 사실 그리고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다 뭐 친문계 다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분열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보고요. 근데 네.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분열의 정도가 좀 덜했다고 봅니다. 사실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갈 줄 몰라서 저는 한 최소한 20명은 나갈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나갔더라고요. 네.